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위해 공부하는 허석사입니다. 전자파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전자파가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엔 전자파는 무엇이고 진짜 인체에 해로운지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전자파의 정확한 명칭은 전자기파입니다. 하지만 보통 이를 줄여 전자파라고 부르죠.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직각 방향으로 진동하며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파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를 생성하면서 빛의 속도로 이동하죠. 전자기파의 발견은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20년 덴마크의 물리학자 웨르스테드가 전류가 흐르는 도성 근처의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10여 년 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가 실험을 통해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전자기 유도입니다. 이후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맥스웰이 전기, 자기, 빛의 관계를 4개의 수식으로 정리하죠. 이것이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변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변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든다면 이 둘이 서로 교차하며 공간을 통해 파동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예측한 것이죠. 계산에 의하면 전자기파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세컨드로 빛의 속도와 일치합니다. 이를 통해 빛도 전자기파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이는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도출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패러데이, 맥스웰에 의한 전자기학의 발전은 전력 생산과 정보통신, 그리고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는 데 큰 힘이 되었죠. 이처럼 전자파는 전하의 가속 운동에 의해 발생하고 매질이 없어도 전파되며 직진성, 반사, 굴절, 회절, 간섭 등 파동이 일반적인 성질을 가지죠. 빛이 어디에나 있듯 전자파는 어디에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자외선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은 전자파이고 리모컨의 적외선, 와이파이,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파, 라디오파는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전자파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빛인 가시광선은 그 중간에 있는 전자파입니다. 심지어 우리 몸에서도 미약한 전자파가 나오고 뇌파나 심전도 역시 전자기적 활동의 결과이죠. 전자파의 특징 중 하나가 에너지를 물질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특징으로 인해 사람들이 전자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죠. 전자파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온화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죠. 이온화는 전하적으로 중성인 분자가 양 또는 음의 전하를 가진 이온으로 분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자파가 인체에 조사되면 인체 내에 있는 물 분자를 이온화시키게 됩니다. 이때 OH 자유유리기가 생성됩니다. 자유유리기란 비공유 홀전자를 가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화학종을 말합니다. 불안정하고 큰 반응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죠. 반응성이 큰 OH 자유유리기는 세포액 내의 핵산에 작용해서 핵산의 화학결합을 파괴하게 됩니다. 핵산의 손상은 일반적으로 99% 이상 원상으로 회복되지만 일부는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회복되지 못한 핵산의 손상은 염색체의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체세포가 염색체 이상을 가진 상태로 생존하게 되면 돌연변이로 인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적 이유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이온화를 일으킬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가 암을 발생시키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자파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전자레인지와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주로 마이크로파입니다. 마이크로파는 1mm에서 1m까지의 파장을 지닌 전자기파입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대략 12cm이죠. 전자레인지 앞에 있을 때 전자기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전자레인지 창문에 촘촘히 뚫린 그물보다 마이크로파의 파장이 길어서 대부분 그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일부 누설되는 전자기파의 세기는 인체 안전 규정 이하이죠. 스마트폰 역시 인체 안전 규정 이하의 전자파를 발생할 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휴대폰 전자파를 2비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등급은 암을 확실히 발생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발암 가능성은 있으나 인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부족한 물질들이 포함되는 등급입니다. 여기에는 피클 같은 절인 채소와 커피도 포함되어 있죠. 전자레인지나 스마트폰을 일부러 가까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두려워할 정도의 전자파는 아닌 것이죠. 다만 고에너지의 전자파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에선 자외선이 있을 것이고 핵반응에 의한 감마선 같은 것은 되도록 겪을 일이 없길 바라야겠죠. 이제 조금 더 안심하고 스마트폰으로 쇼츠 좀 보러 가야겠네요. 이 영상이 전자파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